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숨소리를 언따의 순 선생입니다. 오늘은 이제 축가를 좀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한번 준비해봤고요. 축가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좀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 꿀팁, 예식장 가서 꿀팁, 준비하면서 꿀팁, 곡을 선정하면서 꿀팁, 이런 어떤 팁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노래를 한번 정해볼 건데, 노래 정하는데도 굉장히 많은 팁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그냥 부르고 싶은 노래를 막 부르는 것보다는 꼭 여러분들이 신경 써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거는 무조건 가장 우선순위로 두셔야 되는 게 뭐냐면, 꼭 신부가 듣고 싶어하는 노래를 선택을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결혼식이 우리가 이제 흔히 신부의 날이라고 하잖아요. 인생에 한 번뿐인 결혼이기 때문에 꼭 본인이 하고 싶은 노래보다는, 물론 이제 본인이 잘하는 노래를 해도 좋지만 특별하게 이제 그 어떤 신랑 신부 측에서 너가 잘 부르는 걸로 해줘 라고 하지 않는 이상 꼭 여쭤봐 주세요. 신부분한테 너가 좀 듣고 싶은 노래 있어? 라고 이렇게 여쭤보시고 신부가 선호하는 노래를 꼭 해주시는 거를 추천을 해드려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축가 고를 때 신경 쓰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너무 잔잔한 노래는 하지 마세요. 너무 잔잔한 노래, 제 경험상 잔잔한 노래를 했을 때 좀 망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 예식장의 분위기가 그렇게 노래에 집중되는 어떤 공연장의 분위기가 아니에요. 굉장히 어수선해요. 대부분 예식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축가하고 양가 부모님한테 인사하고 바로 퇴장이에요. 그럼 뭐해요? 밥 먹어요. 축가가 길면 길수록, 축가가 지루하면 지루할수록 사람들은 더 분위기가 어수선해져요. 제 경험상 그렇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감상용 음악이라든지 잔잔한 음악보다는 사람들의 집중력을 좀 이끌 수 있는 힘 있는 음악을 선호해 주시는 게 좋아요. 제 경험상 김동률 씨의 감사라든지 지금 이 순간이라든지 이런 어떤 힘 있는 노래를 하셨을 때 좀 반응이 좋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축가 고를 때 신경 쓰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왕이면 많은 사람들이 아는 노래로 골라주세요. 나만 아는 노래, 나만 알고 있는 좋은 노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의 공감대를 형성을 하지 못해요. 어수선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는 노래를 꼭 픽해 주셔야 사람들이 좀 이제 제 노래에도 관심을 갖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축가를 고르는 방법을 한번 저만의 노하우를 알려드렸고요. 이제 축가를 한번 준비를 해야 될 텐데, 축가를 준비하고 연습할 때 팁을 좀 한번 드려볼게요. 축가 연습할 때는 어떻게 연습해야 되냐면, 노래 연습하듯이 똑같이 하셔도 돼요. 똑같이 해야 되는데, 뭐 축가 연습이라고 해서 뭐 특별하게 하실 건 없고요. 축가 연습이라고 해서 뭐가 더 추가되거나 특별하게 하실 건 없는데, 빠르면 한 달 전부터, 늦어도 1, 2주 전부터는 꼭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자, 첫 번째, 가사는 무조건 외우세요. 가사를 외워야 신랑도 볼 수 있고 신부도 볼 수 있어요. 앞에 너무 불안하셔가지고 막 악보 놓고 가사 놓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날 가면 너무 많이 긴장을 해서 신랑 신부 막 많이 못 봐요. 가사에만 틀리고 싶지 않아서 꽂혀서 보는데,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막 자다가 벌떡 일어나도 가사를 할 정도로 외워주셔야 그날 축가 부르실 때 긴장을 하셔도 이렇게 막 무의식적으로 나가니까, 이거는 꼭 가사를 외워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노래도 편안하게 잘 나가고 멋있는 축가를 부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준비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연습할 때 우리가 생각보다 축가를 부르는 시간이 되게 일러요. 축가를 부르는 시간이 굉장히 이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예식 시간 있잖아요. 축가를 불러야 되는 시간, 그 시간에 꼭 불러보셔야 돼요. 그 시간에 꼭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내가 연습하는 시간은 일 마치고 퇴근하고 연습할 가능성이 많지만, 실제로 축가를 부르는 시간은 생각보다 이른 시간이에요. 대부분 뭐 빠르면 11시, 보통 12시, 1시, 늦어도 2시, 3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평소에 연습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연습했던 시간보다는 꽤 이른 시간이다 보니까 그날 가서 소리가 안 나올 가능성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그 시간에 연습해보면서, 내가 이 시간에는 좀 목이 안 풀리는구나, 이 시간대에 목을 좀 잘 풀려면 내가 이렇게 해봐야겠구나 라는 어떤 데이터를 얻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꼭 예식 시간에 맞춰서 노래 연습을 좀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을 해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도 굉장히 중요한데, 축가하러 가시기 전에 꼭 이거 세 번째는 꼭 하셔야 되는데, 뭐냐면 축가 부를 때 의상을 입고 한번 꼭 불러보세요. 왜 그러냐면, 편한 복장으로만 연습하다가 아무래도 축가 때는 좀 더 차려입거나 깔끔하게 입을 가능성들이 많아요. 뭐 셔츠라든지 뭐 정장이라든지 내 몸에 딱 달라붙는 수트를 입는다든지 그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내 복장이 벌써 불편하고 평소에 입지 않은 옷들을 입고 노래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색해요. 그렇기 때문에 의상 입고, 바지 말고 상이라도 꼭 의상 입고 노래 연습을 꼭 한번 해보세요. 평소 연습했을 때보다 좀 더 불편함을 경험하실 수 있는데, 꼭 이렇게 많이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 실제 축가 부르실 때 당황하지 않고 잘 부를 수 있습니다. 이거 꼭 챙기세요. 자, 그리고 연습하실 때 네 번째, 이거는 조금
연습하실 때라는 느낌보다는 주의사항이에요. 축가 부를 때 주의사항인데 너무 열창하지 마세요. 너무 노래 자랑하려고 하지 마세요. 축가는 기본적으로 노래 실력을 뽐내는 자리가 아니고요, 신랑 신부를 축하해주는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만 불러주세요. 너무 막 감정을 막 몰입해서 너무 막 고음을 잘하려고, 너무 테크닉을 막 잘하려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절대 하지 마시고 오버하지 마시고 신랑 신부를 축하해주는 마음으로만 불러주셔도 충분히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진짜 핵심 꿀팁이에요. 이거는 축가를 정말 많이 다녀보신 분들이 아니면 모르는 꿀팁인데, 대부분 이제 일반인 분들은 축가를 사실은 많이 해볼 수 있는 경험이 없잖아요. 근데 전문적으로 저같이 이제 노래하는 사람들이나 음악 하시는 분들은 축가를 엄청 많이 다녀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야기도 많이 들어보고 저도 이제 다녀보면서 느낀 건데, 결혼식장 가서 꿀팁을 하나 드릴게요. 예식장 당일, 이제 축가 당일 날 꼭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굳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그날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이제 뭐 목도 풀고 뭐도 하실 거예요.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결혼식장 가셔서 꼭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리허설이라는 걸 해요. 결혼식장에 가면 리허설이라는 걸 하는데, 리허설 하실 때 내가 지금 가사 잘 외웠나? 연습이 잘 됐나? 이런 거 체크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절대 그런 거 체크하려고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요. 리허설 가셔서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평소 노래 불렀던 볼륨감과 비슷한지, 소리는 어디에서 나고 있는지, 마이크는 어떤 걸 쓰는지 이거 체크하세요. 볼륨은 꼭 내가 평소 노래 불렀던 감보다 무조건 크게 세팅해 놓으세요. 리허설 할 때 무조건 크게, 이거는 무조건 크게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리허설 할 때는 사람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적절하게 그냥 틀어놔도 다 크게 들려요. 그냥 기본 세팅으로만 해도 다 크게 들리는데, 여러분들이 축가를 시작하면 하객들이 다 가득 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음향적으로 봤을 때 소리가 반사가 안 돼서 작게 들려요. 답답하게 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평소 연습하시는 것보다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잘 안 들려요, 높여주세요 계속 주문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뭐냐면, 결혼식장이 그렇게 썩 노래 부르기에 좋은 음향시설을 갖춘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 소리에 굉장히 리허설 하실 때 많이 체크를 하셔야 될 거예요. 마이크 소리가 좀 크네, MR 소리가 좀 크네. 큰 건 좋아요. 사실은 큰 건 좋아요. 사실은 크면은 마이크라고 생각하면, 마이크를 떼면 그만이기 때문에 큰 건 좋은데, 작아버리면 그때부터는 진짜 노래 망치는 거예요. 그냥 소리가 작게 들리면 나는 크게 내야 되기 때문에 평소 내가 노래했던 것보다 오버해서 부를 가능성이 많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점점 노래는 이제 산으로 가고, 이제 끝날 때 친구가 등 두들겨주면서 그럴 수 있다고 하겠죠. 아니면은 욕을 하던가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싶지 않으시면, 여러분들 꼭 리허설 하실 때 볼륨 세팅, 볼륨 값을 좀 크게 잡아주시는 거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식장 가셔서 꼭 하셔야 되는 거, 팁을 또 두 번째로 드리자면, 노래 부르시기 전에 멘트 해주세요. 멘트. 왜 그러냐면, 막상 축가를 들어가면 엄청나게 떨릴 거예요. 긴장되고 내가 연습했던 것도 다 까먹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머릿속에 다 백지장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꼭 마이크 잡고 하객분들한테 감사 인사 하거나, 아니면 따로 뭐 준비하신 멘트를 하시고 노래하시는 걸 추천해드려요. 멘트를 하시면 긴장도가 조금 풀려요. 또 다른 이유에서 이제 멘트를 하라는 이유는 뭐냐면, 아까 리허설 할 때 마이크 볼륨감과 분명 달라져 있을 거예요. 멘트를 했더니 아까랑 좀 이렇게 달랐구나, 내가 이렇게 불러야겠구나, 마이크 감도를 좀 더 붙여야 되는지 더 떨어뜨려야 되는지, 이런 거를 체크하라는 의도도 있으니까 꼭 노래 부르시기 전에 멘트 하시고 해주시는 거를 추천을 해드립니다. 제가 축가를 위해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혹시라도 이제 축가 준비하시다가 잘 모르시겠는 거나 궁금하신 거, 혹은 연습하시다가 내가 어떻게 해야 이 노래를 좀 완벽하게 소화할 수 있을까라는 어떤 궁금증이 생기신 분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카페에 놀러 오셔서 질문 남겨주세요. 그럼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봬요.